네, 우리가 선행 연구 조사를 할 때 최근에 AI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뭐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저는 무료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료에서는 AI 중에서 리서치 레빗이라고 아주 좋은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서치 레빗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리서치 레빗이 서지 관리 프로그램인 조테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조테로에서 보고서를 생성한 파일을 가지고 AI에서 뭐 요약을 해 달라라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선행 연구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유료 중에서도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도 막 연락도 오고 하는 그런 사이스페이스라는 이런 유료 AI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최대의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본다면 정확한 학술 자료를 찾아준다. 다시 말해서 100% 출처가 명확하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서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챗 GPT하고 통합적인 연동 기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리서치 레빗은 챗GPT하고 연동이 안 돼요. 근데 사이스페이스는 챗GPT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유료인 사이스페이스를 챗GPT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방법. 근데 사실상 챗GPT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뭐 좋지 않습니까? 저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한 대항마로 요새 떠오르는 게 이제 제미나이가 있죠. 그래서 제미나이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뭐 둘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챗GPT를 유료로 잘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사이스페이스하고 통합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선행 연구들을 좀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챗 GPT를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이스페이스를 일부 기능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선행 연구 자료를 조사하고 또 뭐 요약도 하고 우리 연구 논문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챗GPT를 유료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제미나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마 학술 연구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대로 여건에 적용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는 챗GPT하고 사이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건 뭐 생성형 챗봇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제일 먼저 어, 왼쪽에 있는 이 사이드바 메뉴에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GPT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GPT를 이용해서 사이스페이스라는 앱을 한 번 이상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스페이스라고 아예 아이콘이 딱 박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콘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점 4개짜리에 GPT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그러면 클릭을 딱 해보면 이렇게 GPT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막 나옵니다. 되게 유명한 캔바도 나와 있고요. 요 밑에 보면 스칼라 GPT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사이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되는 거죠.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이스페이스 GPT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채팅 시작. 네, 누르게 되면 사이스페이스 GPT로 넘어가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밑에 좀 여러분들 연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프롬프트를 약간은 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미리 한번 써봤습니다. 이제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딱 들어가는 시점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 사이스페이스 GPT로 와서 자료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롬프트를 적었느냐. 자, 보리치 요구도와 로커스 포커스 모델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교사의 역량을 분석한 최근 5년 이내의 학술 연구 논문 5개만 찾아줘. 뭐, 요 정도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 싶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출처가 100% 명확한 자료를 찾아줄 겁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사이스페이스 자체가 리서치 레빗하고 똑같이 출처가 명확한 자료만 찾아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이스페이스 GPT가 사이스페이스.com하고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이제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이스페이스 GPT하고 사이스페이스.com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서 불러와 줍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은 최근 5년 이내의 보리치 요구도와 로커스포 포커스 모델을 활용해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교사 역량 또는 교육적 요구를 분석한 학술 논문 5편입니다. 이 중 일부는 초등학교 교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유사한 교육 현장의 적용 사례로 참고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좀 부족한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연구 대상적으로 해서 내가 좀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논점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5편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5편을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표가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복사하는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제 그걸 눌러가지고 뭐 엑셀이라든가 뭐 워드 파일이라든가 한글 파일에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지우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요렇게 나오죠? 보셨습니까? 음.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그렇죠. 지금 제가 뭔가 건드리면 이 아이콘이 자꾸 사라져 버려요. 예, 표 복사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이.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이게 진짜 있는 자료인가? 예, 궁금하시다면 한번 눌러보세요. 예, 눌러보시면 인증되지 않은 링크입니다. 하지만 링크 열기로 눌러보시면 이 사이즈페이스에서 이렇게 논문이 나옵니다. 예, 논문이 다 100%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은 나는 초등학교 교사를 요구를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가 없고 이렇게 뭐 보건교사라든지 영양교사라든지 뭐 위생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육 일반이라든지 뭐 정신의학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요 옆에 보면 관련도가 낮다거나 교육 관련이 아니라거나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 2, 3번이 되겠죠. 근거로 예,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챗GPT가 그저 그 전에 예, 우리가 선행연구조사 자료하는데 사용했을 때는 선행연구조사가 돼도 뭔가 좀 불안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스페이스 GPT로 넘어오면 좀 그런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요구했던 거에 대한 평가도 나옵니다. 보리치 요구도 분석과 로커스 포커스 모델을 활용한 초등학교 교사 역량 분석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유사한 교육 직군 내에서의 적용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초등교육 현장에 응용 가능한 실질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들이 내가 초등학교 교사 역량 분석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같은 교사인데 왜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만 하느냐? 이 초등학교 일반 교사들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것만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어떻게 내가 나중에 결론에서 논해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같은 모델을 기존에 이 대상한테만 적용시키다가 요 대상한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논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는 뭐 특별히 이 모델을 추론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모델을 같은 기법을 다른 대상한테 적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관점의 변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만 변환이 된 거죠. 근데 가급적이면 이 모델 안의 내용, 콘텐츠가 조금 선행 연구와 차별화시켜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계속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술적 가치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이 사이즈베이스 GPT가 어디까지 또 제한을 해주냐면,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리치 요구도 분석하고 IPA하고 차이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로커스 포커스 모델은 어떤 교육 평가에 적합하는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고, 초등 교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의 요구에 따라서 제가 마지막 거 초등교사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이 내가 기존의 연구들과 어떤 차별화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논점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져가지고 내 연구가 선행 연구를 업그레이드한 거다. 한계를 극복한 거다. 그런 연구 문제인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해야 되겠죠. 초등교사의 핵심 역량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포함한대요. 근데 그전에는 뭐 영양교사라든지 뭐 이런 약간 특정 분야에 한정된 역량을 파악했었기 때문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대상의 적용이 좀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등교사의 핵심 역량 구성은 이제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이런 역량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보리치 요구도와 로커스포 포커스 모델을 적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이제 이런 콘텐츠도 선행 연구와 좀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이 연구 대상에 대해서도 관점의 변환에 의해서 좀 차별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통한 학술적 가치에 기여하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다만 요것도 요 초등교사의 핵심 역량 구성하는 요것도 선행 연구의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식으로 툭툭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리 챗GPT가 이런 제안을 줬다 하더라도 뭐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요 초등교사의 핵심 역량 구성과 관련된 이론적 근거, 선행 연구를 찾아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스페이스 GPT를 이용을 하면 좀 100% 출처가 명확한 걸 찾아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행 연구 조사 자료로 활용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AI를 이용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연구에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